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은 이렇게 암기가 저전 손해를 일대 전해라. 이거는 선악불문하고 보되고요. 그 다음에 수선이, 그 다음에 용선이, 그리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저전 손해를 일대 전해라. 수선이, 용선이, 하자. 이렇게 암기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보고 합시다. 첫 번째 권리의 하자가 있어요. 권리 하자가 있어. 전체가 전부 타인의 권리를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습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는데 사고 보니까 병거야. 그럼 전부 병거를 갑이 팔았죠. 너 책임지라 이거. 너 책임지라. 어떤 책임이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해제는 선악불문합니다. 그래서 몰랐든 그다음에 알았든 간에 몰랐든 알았거나 모른다는 게 선이, 알았다는 게 악이죠. 그때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해라.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일단 해제는 선악불문합니다. 알았든 몰랐든 해제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몰랐어. 그럴 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하죠. 손해배상만. 그 다음에 권리행사기간, 채척기간이 없어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입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습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를 을한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사고 보니까 200평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만큼 50평만큼 병거야. 일부가 타인의 권리 매매죠. 그럼 이때 일대입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대금 감액은 선악불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았던 몰랐던 간에 대금을 깎아야 되죠. 대금 감액 청구합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몰랐어. 근데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어.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 다음에 몰랐을 때 그때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럴 때 이때 몰랐다. 그러면 언젠간 알게 되겠죠.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라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채척기간이. 그래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일단은 일대입니다. 일대. 선악불문한 거. 일대는 선악불문한다. 그 다음에 전해라. 선악불문하죠. 선악불문하죠.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을한테 200평 곱하기 100만 원씩 팔았어요. 2억에. 근데 이 사람이 측량을 해보니까 요게 170평밖에 안 나와요. 17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평이 부족하죠? 30평 부족하죠. 수량 부족이죠? 너 책임지죠.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과 차고가 있어요. 그런데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8월 1일 날 그 차고만 불렀어요. 자, 일부 멸실입니다. 원시적 일부 멸실. 원시적 불능이죠. 일부. 너 책임지다. 근데 요거는 수선입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무조건 선이어야 돼요. 무조건 선. 그 조문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런 무조건 선이어야 되니까 이 경우 선인 경우 대금 감액
선인 경우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어. 그러면 해제.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손해배상. 선인 경우 손해배상. 그럴 때 이때 선이니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안 날로부터 1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수량부족 일부일시 무조건 선입니다. 수선이. 무조건 선이야. 그리고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그 규정이 그대로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용인 물권 등의 제한이 있어요. 즉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을한테 자 계약을 했는데 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질권을 주장하고 있고 누가 등기된 임차권이 있어요. 등기된 임차권이 있어요. 이럴 때 너 책임지라. 그럴 경우에 이때도 무조건 선입니다. 용선이. 무조건 선이어야 돼요. 용선. 용익물권 등의 제한을 무조건 선이어야 되니까 무조건 선이어야 되고 그럴 때 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러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선인데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때는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그래서 용익물권 등의 제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선입니다. 무조건 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제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이때 선이니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안날부터 1년입니다. 안날부터 1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다 합시다. 그랬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 목적물에 저당권 1억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럴 때 을은 이게 5억이라면 4억을 주고 사면 너 책임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사유로 5억을 다 지급했는데 1억을 안 갚으니 요 경매가 들어가 버립니다.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어버리니까 너 책임지라. 이렇게 해요. 이럴 때는 이때는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이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손해배상 해제는 선악불문합니다. 선악불문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일단은 이 선이든 몰랐던 악이든 알았던 간에 일단은 해제하고 그 다음에 몰랐던 알았던 간에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행사기간은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 경매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전손해입니다. 저전손해입니다. 저전손해. 그래서 저전손해는 선악불문합니다. 선악불문하고 몇 대에 전해라? 1대에 전해라. 선악불문하죠. 그 다음에 수량부족 일부멸시는 무조건 선이어야 되고요. 용익물권 등을 무조건 선이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물건하자입니다. 물건하자는 용선이가 그대로 넘어와요. 이 용선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용선이 이게.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을한테 자, 이 집을 계약했는데 여기에 누수가 있고 균열이 있어요. 누수 균열이 있을 때 물건의 하자가 있죠. 너 책임지라 이거죠. 이게 특정물 매매입니다. 아니면 갑회사
제네시스 2018년 갑 회사 거를 차를 샀어요. 근데 배달됐는데 배송된 후 보니까 엔진에 하자가 있어요. 너 책임져라는 거죠. 불특정물 종류물 매매입니다. 이때는 요놈이 그대로 용선이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을은 선인 경우 만약 계약의 목적을 달성 안 된다면은 이때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선인 경우 계약의 목적을 하면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만. 그럴 때 여기서는 하나 추가되는 게 용선이가 그대로 오지만 이라는 사람은 무과실해야 된다는 게 하나 추가되고요. 무과실이 하나 추가된다. 그리고 요 제척 기간이 이쪽에 안날부터 6월이라는 거. 그리고 이 종류물 제네시스 18년 28년 거 요거 야 이거 하지 않아. 이거 주지 마. 이거 하지 말고 새 거 줘.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하자 담보 책임도 무조건 선이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저전 손해를 시작. 저전 손해를 몇 대 전해라? 1대 전해라. 수선이 용선이 하자. 시작. 수선이 용선이 하자. 자, 이 부분인데 일단은 자, 요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 자, 교재를 보시고요. 교재 보시고 그 내용이 어디 쪽에 최종 교재에 313페이지 보세요. 313페이지 찾았나요? 그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네? 자, 그걸로 대체합니다. 앞에는 이걸로 딱 하면 됩니다. 자, 전해라. 그죠? 전부 타인의 권리매매는 선악불문하죠? 예? 제척기간 없어요? 313페이지. 그 다음에 선이라 그러면 손해배상이죠? 그 다음에 일부 타인, 일대죠, 일대. 선악불문하죠? 그죠? 자, 선인 경우 잔존 부분 매수하지 않았어?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선이라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은 악이라면 계약한 다음부터 1년입니다. 넘겨보시고.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무조건 선이어야 돼요. 선인 경우 수선이죠. 314페이지.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무조건 선이어야 되고 대금 감액, 잔존 부분은 매수하지 않았다. 해제, 손해배상, 안날로부터 1년이죠. 용익물권 등의 제한이 있어요. 약간 용익물권은 거기다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쓰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선이어야 돼요. 선악불문하고 계약적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 손해배상, 기타는 손해배상. 안날로부터 1년이죠. 그 다음에 저전 손해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해제죠. 저전 손해입니다. 제척기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하자, 물건하자입니다. 특정물 하자는 선이 무과시, 용선이가 그대로 따라오니까 무과시 추가되고, 그 다음에 종류물이라면은 완전물 급부 청구 하나가 추가되죠. 추가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한번 봅시다. 앞쪽 보시면은 309페이지 보세요. 309페이지 쪽에 자, 거기에 Q 문제를 한번 보세요. Q 문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 이거는 물건인데 요거는 채권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어요. 그러니까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담보했다. 이거는 채권 담보 책임인데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 을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어.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인데 이 채권을 팔아먹은 거야. 채권을 네가 받아가라고 1억을 양도했어요.
그럼 채권을 양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빈털터리일 수도 있죠. 채권을 양수했어요. 채권을 양수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빈털터리라면 이 사람은 양수한 사람은 헛방이죠. 그래서 담보 책임 져야 되죠. 매매했으니까. 이럴 때 이때 만약에 양수인이 이 양도 계약, 채권 계약을 할 때 을의 자력을 갑이 담보를 해야 되겠죠. 그 경우 생각한다면 지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으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 담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이 채권 양도한 매매 계약 당시에 이 사람이 돈이 없다면 내가 담보하는 거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러면 약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갚아버렸어. 아까 이 경우는 이게 1억인데 1억을 만약에 을이 갚아버렸어. 1,000만 원 갚아버렸어. 갚아버렸으면 야 을이 갑한테 1,000만 원 내놔라 청구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출제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환을 1,000만 원 내놔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목적인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습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다. 그렇다면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용선이로 갑니다. 대항력 갖췄다. 아까 등기된 임차권이죠. 등기된 임차권이다. 그럼 용물권 등의 제한이 있으니까 이때 무조건 선이어야 되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손해배상, 있다면 손해배상. 그러면 선의 매수인 것까지 맞죠? 결로 인해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자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때 일대죠? 일대니까 선악불문하고 대금 무조자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인데 이때 선의 매수인은 이때 악의 매수인이라 그랬죠. 악의 매수인도 대금 1대니까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때 악이라면 계약한 날부터 1년이죠. 그래서 이때는 안날로부터 1년, 안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안날이 아니고 계약한 날로부터죠. 계약한 날로부터요. 계약한 날로 악이라면 계약한 날이고 몰랐다면 안날로부터 1년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 일부가 멸실됐어요. 그러면 일부 멸실이다. 일부 멸실이다. 이거죠. 수량부족 일부 멸실. 무조건 선이어야 되고 대금감액이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쪽을 보시냐면요. 거기에 313페이지 쪽에 맨 위에 판례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313페이지. 동그라미 4번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도 목적물로 하자된다. 목적물 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권리의 하자냐 물건의 하자에서 토지를 팔았는데 이게 건축을 지을 수 없어요. 건물을 하자로 법률적 장애로. 이럴 때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고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거예요. 물건 하자. 그 밑에 판례 보면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목적물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하자 전부는 계약 성립시 기준입니다. 성립시 기준. 성립시 기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314페이지에 기출 한번 Q를 봅시다. 갑은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어. 법률적 제한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물건 하자로 가요. 그러면 다음 중 그 통상정상도 기대할 수 없었다. 옳은 거를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거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죠? 물건 하자입니다. 권리 하자가 아니고 이게 답이고. X토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인도시가 아니고 아까 계약 성립시라 그랬죠? 계약 성립시. 틀렸죠? 그 다음에 갑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 알고 있었어. 그러면 알고 있다는 것은 선의무과실이 아니죠? 몰랐어야 되죠? 알고 있었다면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로 가야 되죠? 틀렸죠? 4번 갑이 토지 오염으로 그 다음에 계약 달성을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죠? 틀렸죠? 5번 갑은 토지 오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이 물건은 안 날로부터 매월 6월이죠. 안 날로부터 6월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담보 책임은 넘어가고 거기에 그 316페이지 두 번째 Q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Q. 찾았나요? 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옳은 걸 고르시오.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전부 취득해서 매수인 이전할 수 없어. 전해라.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예? 전해니까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전해라. 선악불문하죠? 전해라. 선악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은 해지하고 손해배상. 저전 손해죠. 아까 저당권 전세권자로 소유권을 잃어버릴 때 서불문하고 손해배상 해제죠. 저전 손해죠. 저전 손해 선악불문합니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 권리 이전할 수 없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실료가 아니고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 배상. 손해배상 이행이익 배상.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은 조심할게. 이 전세권이 있어 행사가 들어가면 저전인데 행사란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용선이로 갑니다. 에? 용선이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사란 말이 없으니까 용선이로 가니까 계약 목적 달성 여부 관계없이 이게 틀렸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느냐 있느냐 달라지죠. 관계없이 이게 틀렸죠.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어야 해지할 수 있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합니다.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은 계약한 날로부터 일부 타인의 권리. 그러면 선이라면 계약한 날이 아니고 안날로부터 1년이죠. 안날로부터 1년이죠. 계약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담보 책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환매라는 게 있어요. 환매. 자, 그래서 권리하자냐, 그 다음에 물건하자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전 손해를 일대 전해라 수선이 용선이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매는 도로 사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 있고요. 이 토지가 있다. 그런데 9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동시에 미리 살 거를 약정합니다. 미리 살 걸 약정해. 동시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네한테 파는데 5년 후에 내한테 되팔아라. 그렇게라고 약속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은 드물죠. 그러나 이런 일은 있겠죠. 내가 네한테 1억을 구웠어요. 을한테. 근데 내가 담보가 없으니까 내가 네한테 소유권 넘길게 내 땅을. 그리고 5년 지나서 원금이자 갚으면 내한테 되팔아. 그렇게 약속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환매단 말이에요. 담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매는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매를 해놨을 때
만약 이 사람이 팔아버리면은 갑이 대항 못하죠. 그러니까 요 환매에다가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매의 경우는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갑인데 3번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갔어요. 그럴 때 3-1 해서 환매 특약해서 갑이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그렇게 특약을 해놓으면 만약에 팔았어요. 그래서 4번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병한테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이때 나중에 갑이 병한테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돼요. 3번을 잡아놨잖아. 갑은. 그래서 환매는 이처럼 환매는 도로 살 걸 미리 약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등기해 놓으면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환매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을이란 사람이 소유권 넘겨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을이 건물 거죠. 그리고 5년 뒤에 되팔았습니다. 그러면 네 땅 사용하자.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 성립하냐. 환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환지첩은 환. 무조건 안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하고 단축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환매는. 자, 환매를 보시면요. 거기에 318페이지죠. 그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조문 590조입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동람이고요.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죠. 전항 환매 대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과실과 대금이자는 퉁치는 거예요.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하죠.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2번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하죠. 592조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한 때는 제3자의 효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환매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까지 해야죠. 않더라도가 틀렸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라 그랬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환매기간을 7년으로 했다. 그럼 5년으로 단축돼 버립니다. 5년을 넘지 못하니까. 환매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의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됐습니다. 환자가 들어가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환지처분이나 환매등기 이건 환입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환계약입니다. 교환은 두 개 조문밖에 없어요. 두 배 조문밖에 없는데 그 근거 조문을 봅시다. 596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권리 약정함으로써 효력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환은 이처럼 낙성계약이란 말이죠. 낙성계약이고 약속했으니까 쌍무계약이고 자 이전해야 되니까 유상이고 부요식 계약이요. 부요식 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니까 이게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상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갖다 습니다. 그래서 담보책임을 갖다 습니다. 담보책임을 계약이니까. 그래서 교환이 나왔다고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그리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X토지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Y 서로 맞바꾸로 했어요. 2억짜리고 1억짜리라면 여기다가 1억을 얹어주겠죠. 보충금이라 그래요. 보충금은 매매대금으로 봅니다. 근데 보충금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되죠. 그게 지금 밑에 579조입니다. 597조.
당사자 일방이 전조 재산권 이전과 금전 보충지급을 약정할 때는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대금으로 본다. 매매 대금으로 본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교환 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는 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교환 계약은 쌍무 계약이므로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상 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도 그대로 규정됩니다.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오른쪽에 오른쪽 Q 문제 보세요. 오른쪽 Q. 기출문제. 갑은 자신의 X 건물이 1억 원 상당을 을의 Y 토지 2억 원 상당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을 지급했어. 그럼 8천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본다 그랬죠? 그런 경우 틀린 걸 고르시오. 자,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효식 계약이니까 약정만 하면 되죠? 맞습니다. 2번, 을은 보충금 8천만 원 미지급했을 때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있죠? 매매대금 안 준 걸로 보죠? 틀렸죠? 계약 체결 후입니다.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근데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돼서 양 당사자 쌍방 책임이 없죠? 위험부담이니까 갑은 을에게 Y토지 인도를 청구 못하죠? 위험부담입니다. 맞죠?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저당권 행사니까 아까 이거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 그대로 되니까 저전 손해입니다. 저전 손해. 담보책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갑과 을의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입니다. 동시행관계. 자, 여기까지 하고요.